그래서 뭐 얘기한 김에 좀 더 말씀드리면 거기에 있는 내용이 제가 담은 건데 문법 책에 없어요. 그 어떤 문법 책을 보더라도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시험에는 겁나 잘 나와요. 시험에는 엄청 잘 나오는데 문법 책에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환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모아놓은 영작 교재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오버하면 거기에 있는 거 영작할 수 있으면 저는 웬만한 고등 영작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부를 좀 생각을 한다면은 그걸로 학습하는 게 의미가 클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1 테스트에 대한 결과를 좀 먼저 봅시다. 요거 아니고. 네, 이제 개념 설명을 하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쓰라는 거였고, 이거는 지난번에 너가 수업을 안 봤어. 다 알려줬거든. 그래도 잘 했다. 자, 그다음에 그리고 네, 잘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봐봐. 뭐야, 시청점 단계 있어. 뭐야 이거? 뭐라고? 못하면 나도 가서 알아요. 시간이 모자라서. 그렇군요. 이렇게. 잘 봤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부정사 파트에서 이제 형용사와 부사 파트를 이제 했었죠. 특히 이제 형용사에서 비투용법 배웠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개념과 역할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항상 여러분 이 델리 테스트를 보실 때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이제 설명을 쓰실 때 최대한 그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다 써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투용법의 종류에서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를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요 뜻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요 정도, 의미 정도는 들어가 줘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일 때도 마찬가지야. 부사로 쓰일 때는 이제 내가 뭐가 중요하다 했어? 투부정사는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하죠. 명사, 형용사, 부사, 게다가 해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어떻게 낸다? 투부정사의 용법에 관련된 거를 낸다라고 했죠. 어떻게 낸다? 투부정사에 밑줄 딱 쳐놓고 보기문 준 다음에 얘랑 쓰임이 같은 거 골라라, 다른 거 골라라. 이런 식의 이제 문제를 낸다고 했죠. 그러면 보통의 여러분들은 해석을 해서 그걸 구분을 하셨을 겁니다. 그게 잘못된 방법은 아니에요. 맞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줬던 이 방법까지 여러분이 같이 알고 있으면 해석에다가 그것까지 이제 좀 이제 첨가가 되면은 완벽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려준 거였고요.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단 비투용법이란 무엇이냐?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이는데 형용사라는 것 자체가 수식어와 보어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이때 이 형용사로 쓰이는 투부정사가 보어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비투용법이라 불렀고요. 주로 비동사 뒤에다 투부정사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비투용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의미는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각각 예정, 뭐뭐 할 것이다, 의무 해야 된다, 가능 할 수 있다, 운명, 뭐뭐 할 운명이다, 의도, 뭐뭐 할 작정이다, 뭐뭐 하려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점. 여기에서 제가 여기에는 안 써놨는데 지난 수업 시간에 이런 걸 알려준 적은 있어요. 이 가능의 의미일 때는 주로 내가 be, to, be, pp 이런 형태가 많이 온다. 이런 것도 제가 설명을 했었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제 비투용법인데 이 투부정사 자리가 지금 수동태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수동형으로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있습니다. 의도 같은 경우는 어떻다? 주로 이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 if절에 들어가 있으면 이때 뭐뭐 하려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됐었죠. 그리고 이 비투용법은요. 대부분은 1, 2, 3번은 대체가 가능합니다. 예정, 의무, 가능은 대체가 돼요. will 쓰든, must 쓰든, can을 쓰든 이게 간단하게 대체할 수 있는데 4번과 5번 같은 경우는 이런 딱 깔끔하게 조동사 같은 걸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2 용법에서 가장 많이 해석되는 녀석 두 가지가 바로 얘네예요. 얘네가 가장 많이 해석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의도 같은 경우는 어떻다? if절에서 쓰이니까 if하고 주어에 그 다음에 비동사의 투부정사 이렇게 나왔다면은 주어가 뭐뭐 할 작정이라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if절 없이 그냥 비투용법이 나왔다면 맨 처음에 여러분이 운명으로 먼저 해석을 해보면은 좀 잘 맞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인데요.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일 때 가장 많이 해석되는 녀석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하는데 다른 말로 바꿨을 때 in order to, so as to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도 있지만 투부정사를 절의 형태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so that 주어 동사나 in order that 주어 동사와 같은 형태로도 바꿨을 수 있고요. 이때 동사 자리에 주로 뭐가 많이 나온다? can 또는 may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주로 많이 나온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봤고 두 번째 감정의 원인입니다. 감정의 원인은 말 그대로 원인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뭐뭐 해서, 뭐뭐 때문에 주로 이제 뭐뭐 해서로 해석을 많이 하죠. 제가 지난번에 어떤 예시를 들었었냐?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 표현이 바로 무엇이다? Nice to meet you 라고 했었어요. Nice to meet you.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했죠. 만나서 반갑다는 거잖아. 너를 만나서 만났기 때문에 나는 좋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 바로 투부정사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온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nice가 바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단의 근거로서 뭐뭐 하다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특징이 뭐다? 동사 부분에 조동사 must와 함께 쓰인다는 게 특징이었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주로 그렇다고요. 이때 must는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뭐뭐이면 틀림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결과 뭐뭐 해서 그 결과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얘는 이제 주로 뭐랑 같이 어울리냐? grow up, live, 그리고 wake up 이런 표현들과 함께 쓰이면 결과적 의미로 봐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라서 뭐뭐하게 되다 live to는 살아서 뭐뭐하다도 써놓긴 했는데 더 좋은 해석은 뭐뭐까지 살다 이게 더 좋은 해석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wake up to 동사 원형은 일어나서 뭐뭐하다 이런 형태로 많이 쓰인다. 이 세 가지가 가장 결과적 용법의 대표적인 표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형용사 또는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인데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여기다 써놨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투투나 enough to 있죠. 그때의 투부정사가 바로 이 형용사 부사 수식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녀석도 당연히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해야 되기 때문에 투부정사 앞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2번과 겹치게 되죠. 왜냐면 2번이 투부정사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온다 했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앞에 형용사가 나왔는데 이 형용사가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형용사냐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왔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봤다시피 뭐뭐 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일반적인 형용사가 나왔다. 그러면은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실전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부터 보시죠. 자, 여기에서는 if절에서 지금 투부정사가 나왔으니까 뭐뭐 하려 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바로 B2용법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가 성공하려 한다면
You must work harder. 너는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투부정사 나왔는데요. 일단 앞부분을 보면 You need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너는 개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 헷갈려하는 학생들을 위해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해줄게. 어떤 학생이 이러더라고. 선생님, to open a new bank account니까 새로운 은행 계좌를 열기 위해서, 개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투부정사가 앞에 나와 있는 이 명사를 혹시 꾸며주는 건 아닌지, 이걸 이제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제 이런 걸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이 이제 과목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봐봐.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잘 생각해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알면은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잘 봐. 선생님이 그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얘가 만약에 형용사라고 한번 쳐보자. 예를 들어서 얘를 꾸며준다고 쳐볼게. 그러면 이 꾸밈받는 information이라는 요 명사는 이놈을 동사라고 쳤을 때 얘가 무슨 역할을 해야 돼? 이 동사의 주어나 또는 목적어나 또는 동격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기억나요? 지지난 시간에 배웠어. 지지난 시간에. 잘 봐봐. 그러면 뒤를 봤을 때 A new bank account라는 목적어가 이미 있지. 그렇지? 그럼 일단 목적어 역할은 탈락이다. 탈락. 자, 그 다음에 동격의 역할이냐 아니냐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 이 동격인지 아닌지가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얘를 주어라 생각하고 얘를 동사라 생각해봐.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information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그대로 써봐. to open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 요 사이에 is 이렇게 써보면 돼. 그러고 해석해보고 말이 되면 동격이에요. 말이 안 되면 동격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다시 한번 봐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 to를 is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 정보는 새로운 은행 계좌를 여는 것이다. 그럼 정보가 은행 계좌 여는 거와 똑같아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역시나 동격도 아닙니다. 남는 건 주어죠. 그럼 주어로 해석해 볼게. 개인 정보가 개설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개인 정보가 은행 계좌를 개설한대요. 말 돼요? 정보가 무슨 계좌를 개설해요? 사람이 계좌를 개설해요. 그렇지? 주어도 탈락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뭐야? 얘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아까 말했다시피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었잖아. 그럼 하기 위해서니까 내가 질문 하나 할게. 여기서 새로운 은행 계좌를 개설한다 했는데 이 개설하는 게 누가 개설하는 걸까? 누가 개설하는 거야? 이 오픈의 주어가 누구야? 오픈의 주어. 그렇지. 됐어요? 문장 주어랑 똑같아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투부정사가 이렇게 딱 껴있는데 얘가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은 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지 이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 지금 얘는 별로 안 애매해. 근데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 그럼 애매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앞에 꾸밈받는 얘가 꾸밈을 받는다고 치면 얘가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지를 해석을 통해 확인을 해보거나, 아니면 이 문장 주어가 이거를 한다면은 이때는 얘가 얘를 꾸며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 됐어요?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5원 넘어가서 Julia woke up to find out that her father had already left. 자, 여기에서 wake up 투부정사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일어나서 뭐뭐 하다. 즉 투부정사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결과. 자, 그러면 줄리아는 일어나서 뭘 알게 되었는가? 대절이야를 알게 되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이미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별관이지만 had left라는 대과거 시제가 쓰였다는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얘가 일어나기 전에 아빠가 떠났으니까 대과거를 쓴 겁니다. 됐죠? 6번 보시면 My family is always happy to have you around. 자, 보시면 내 가족이 항상 행복한데 행복한이네 뭘 나타내는 거야? 일단 형용사인데 뭘 나타내? 행복해. 감정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자, 감정을 나타내는 말 뒤에 투부정사 나서 그러면 뭐야? 뭐뭐 해서 이걸로 끝나는 거죠. 됐나?
우리 가족은 항상 행복해. 너가 주변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너를 주변에서 가지고 있어서니까. 너가 주변에 있어서 항상 행복하다. 자, 마지막 7번 보시면 Some of the furniture is too expensive to buy. 자, 여기서 보시면 역시나 expensive라는 형용사가 나왔는데 expensive가 감정은 아니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투부정사는 그냥 감정을 나타내는 게 아닌 일반 형용사를 수식해서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게다가 투투라는 식으로도 우리가 해석될 수도 있고. 자, 여기까지 데일리 테스트에 대한 거를 이제 한번 쭉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투부정사 이제 진도가 이제 조금 아직 남았죠. 그래서 오늘 일단 최대한 진도 부분을 뭐 마무리할 수 있다면은 마무리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시간이 남게 된다면 여러분께서 숙제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탐삭 지도를 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난번에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아마 열심히 푸셨을 것 같은데 숙제들은 다 하셨죠? 네. 그 부분이 아마 이제 답지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답지는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뽑아주던가 할게요. 알겠죠? 답지 없으니까 여러분 채점 못 하셨을 테니까 일단은 진도 부분을 먼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답지 따로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책으로 따지면 진도 나갈 내용이 262쪽입니다. 여기를 좀 볼게요. 저기 제가 번호 몇 번부터 써야 되는지 좀 알려줄래? 알려주세요. 필기 열심히 한 사람. 그래. 지희가 좀 알려줘. 4번 부사로 쓰일 때 투부정사? 오케이, 알겠습니다. 5번부터 쓸게요. 일단은 책 진도와 똑같이 나오자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와 태입니다. 근데 사실 이 262쪽에 있는 내용은요, 우리가 투부정사 첫 시간에 제가 사실 설명했었어요. 첫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시제 그리고 태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볼게요. 뭐 엄청 어려울 거는 없습니다. 시제네, 소리 미쳤나? 주어구나. 미안하다. 투부정사의 주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볼게. 자, 쌤이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준동사의 주어를 뭐라고 부르죠? 준동사의 주어. 그렇지, 의미상 주어였어. 의미상 주어. 자, 그런데 준동사라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부정사, 동명사, 분사 세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정사도 역시나 준동사입니다. 따라서 이 투부정사의 주어도 의미상 주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거는 쉽게 예시를 들면서 한번 가봅시다. 쉽게 예시를 들면서. 예를 들어서 I have dinner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볼게. 나는 저녁을 먹었다. 그렇지? 자, 근데 여기에서 문장을 좀 변환해보자. 이 had를 쌤이 투부정사로 바꿔볼게. 그냥 투부정사로.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to have. 그렇죠? to의 동사원형. 그러면은 먹는 것이라고 해서 되겠지. 그렇지? 그냥 명사적 용법을 할게, 편의상.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구문 분석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 dinner도 그대로 내려야겠죠? 그럼 dinner도 이렇게 내려옵니다. to have dinner. 됐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는 나라는 주어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역시나 나라는 주어를 써줘야 됩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 투부정사의 주어, 즉 준동사의 주어인 의미상 주어를 앞에다가 써줘야 된다는 거죠. 이때 어떻게 쓰냐? 바로 for me라는 형태로 써준다는 거죠. 됐나? 그러면 내가 먹는 것 저녁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시부터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이 투부정사의 주어는요,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로 쓸게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표시하는 방법은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책에는 2개밖에 안 나왔어요. 자, 첫 번째가 바로 뭐냐?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표현을 합니다. 해석을 내가 왜냐면 이게 써줄게. 여러분, 해석할 때는요, 그냥 은는이가 붙여 해석하면 돼. 왜냐면 주어잖아, 주어. 주어잖아. 그러니까 오메.
주어니까 그냥 은은이가 붙여서 하면 됩니다. for 목적격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over 플러스 목적격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책에 나와 있어. 근데 책에 안 나와 있는 게 하나 있어. 이거 맞춰봐. 맞춰봐. 책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써놓은 책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하지만 엄청 많이 쓰이지롱. 맞춰봐. 맞추면 내가 엄청난 걸 줄게. 엄청난 거. 뭘까?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for 목적격, over 목적격 말고 하나 더 있는데. 맞춰봐. 어떤 거? as to요. 이렇게? as to? 아니에요. 땡. 근데 시도 좋았어요. 좋은 시도였어. 자, 또 맞춰봐. by? by의 목적격. 오, 이거 수동태가 아닙니다. 땡. 자, 뭐 있을까? 시도들은 좋았어. 근데 되게 좋은 시도였어요, 두 분. 자, 우리 남학생들도 질 수 없지. 성민아. 전치사 다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마시마고 미드 나오고 뭐 나오고 막 다 나온 거 아니야? 석경아,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아쉽네. 한 명 맞출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쉽네. 제가 그냥 다 발표할게. 아쉽네, 아쉬워. 자, 강 목적격입니다. 이거 몰랐지? 그냥 목적격도 있어요. 그냥 목적격. 됐어?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경우들인지 일단은 말씀을 해드릴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이 말을 먼저 할게요. 여기다가 아래다가 이 별표 표시하고.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를 표기하는 경우가 언제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투부정사를 배우면서 봐서 알겠지만 항상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쓰진 않았었어요.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었어. 그럼 이제 그 기준이 뭐냐는 거지. 그 기준은 뭐냐면 문장의 주어와 일치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의미상 주어를 써주는 거예요. 문장 주어와 일치하지 않을 때예요. 문장 주어와 일치하지 않을 때. 됐나요? 문장 주어와 일치하지 않을 때 쓰는 게 바로 의미상 주어입니다. 자, 그래서 for, of, 목적격 이 세 가지 경우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자면 언제 얘를 쓰고 얘를 쓰고 얘를 쓰는가? for 목적격을 쓰는 경우는 그냥 일반적 경우예요. 일반적 경우. 일반적 그냥 대부분에는 우리가 이제 for 목적격을 쓰고요. of 목적격을 쓰는 경우는 약간 특이한 경우죠. 이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책에 뭐라 나와 있냐면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라고 나와 있거든. 근데 이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뭐예요? 이게 말이 애매하잖아,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이 있죠. 나타내는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앞에 있을 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고요. 사람의 성격, 성질, 성향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단어를 보자면 bad 성격이 나쁘다, careless 하면 성격이 부주의하다, clever 성격이 영리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향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사람의 성격, 성향을 나타내는 거고요. 마지막 그냥 목적격을 쓰는 경우. 그럼 얘는 어떤 경우일까? 그냥 목적격. 자, 답은 알려줬어. 언제 쓸까? 구조를 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하나 더 써야겠네. 미안하다. 중요한 걸 하나 썼다. 이 의미상 주어의 위치를 알려줄게요. 위치. 어느 자리에다 써야 되는가? 어디다 쓰는 거냐면요. 의미상 주어라 이렇게 쓸게. 의주. 의미상 주어 뒤에는 투부정사가 옵니다. 즉 거꾸로 말하면 투부정사 앞에다 써준다는 거야. 아까도 투부정사 앞에다 썼죠. 그렇죠? 투부정사 바로 앞에다가 쓰는 겁니다. 투부정사 바로 앞에다가. 자, 어쨌든 그러면 그냥 목적격을 쓴다는 거는 이건 쓰지 뭐라고?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온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이런 형태로 온다는 거잖아. 이런 형태가 언제일까? 아쉽구만. 자,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O형식 구조입니다. O형식 구조. O형식. 자, 즉 O형식은 이렇게 생겼잖아.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죠. 이때 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왔어. 투부정사 앞에 뭐 있어? 목적어 있네. 됐어? 그럼 이때 이 목적어는 뭐야? 사실상 요놈의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야. 됐어? 이거는 예를 들어볼게. 책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I want to be a teacher 이런 예시 하나 써볼게요. 하나 더 써볼게. I want you to be a teacher 이랬어요. 자, 그러면 각각의 예문을 보시면 투부정사 부분에만 체크해 볼게요. to be예요. 자, 투부정사 앞부분을 보면 첫 번째 예시에는 투부정사 앞에 뭐 없습니다. 의미상 주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의미상 주어를 안 썼네요. 왜 안 썼어요? 문장 주어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은 여기서 미야 미. 굳이 따지면 나는 원해 선생님이 되기를. 그럼 선생님이 되는 게 누가 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내가 된다는 거랑 내가 원한다는 거. 이 주어가 똑같잖아. 이 want의 주어랑 to be의 주어가 똑같죠. 그러니까 안 쓰는 거야. 중복되니까. 근데 아래 건 어때요? 나는 원해 네가 선생님이 되기를.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되는 건 내가 아니라 너가 되는 거죠. 그럼 나랑 너 주어가 다르네. 그러니까 주어를 표시해 주는 거야. 됐지? 이게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경우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에서 구문 분석을 해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의 to be a teacher가 목적격 보호가 되거든. 오형식 구조야. 그러면 해석을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했는가? 목적어는 원래 을를붙여 해석하잖아. 잘 알다시피. 하지만 의미상 주어는 은는이가야. 주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쌤이 어떻게 해석했어? 나는 너가 선생님이 되길 원해. 너가 주어처럼 해석했지. 됐어? 이게 바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를 표기하는 경우는 이러하다. 의미상의 주어의 위치는 이러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은 투부정사의 태에 관련된 건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전에도 말했다시피 to be pp라는 형태로 씁니다. to be pp. 형태는 이렇게 돼요. 근데 뭐 별거 없어.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게 나중에 고등부 한 고1 2학기 아니면 고2 이쯤 되면 시험에 잘 나와요. 그 전까지 잘 나오진 않아. 그 이후부터 조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사실 투부정사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능동태와 수동태를 구별하는 문제 쪽에 조금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해석은 전부 다 이 투부정사의 해석에 따라 전부 다 뭔가를 한다가 아니라 뭔가가 된다 쪽으로만 해석하면 돼요. 예를 들어 명사라면 뭐뭐 되는 것. 아까 이제 우리 부사적 용법에서 뭐뭐 하기 위해가 아니라 뭐뭐 되기 위해서. 또는 뭐뭐 해서 반갑다. 뭐뭐 돼서 반갑다. 그러니까 다 이런 식으로 뭔가가 하는 게 아니라 뭔가가 된다 쪽으로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능동태, 수동태 파트가 나오면 그때 제가 좀 더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냥 이 형태 부분만 짚고 여러분이 넘어가면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뭐다? to be pp 쓸래? 투동사 원형 쓸래? 이거거든?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야. 이건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다? 이게 중3 수준이 아니에요.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쉬운 건 나오는데 좀 고난도로 가면은 이게 이제 한 고2 정도는 돼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참고적으로 to be pp라는 것 자체가 뭐뭐 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간단히 알아봤고 그 다음에 264쪽의 투부정사의 시제 파트인데 이게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자, 한번 보자. 잠깐 몇 번 설치해야지. 6번인가? 맞아? 오케이. 자, 투부정사의 시제. 자,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했었던 겁니다. 일단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눠서 쓸 건데요. 단순 시제가 있고 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다 썼었어요. 단순 시제는 투동사 원형으로 쓰고요. 완료 시제는 to have pp로 씁니다. to have pp.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얘네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지.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투부정사를 쓰면은 주절의 동사와 시제가 일치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절의 동사와 시제가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완료 시제는 아래다 쓸게요. 주절의 동사보다 먼저 일어남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절의 동사가 현재라면 to have pp는 과거, 주절의 동사가 과거라면 to have pp는 대과거 이렇게 됩니다. 요 투부정사의 시제 파트에서는요 중3 1학기 기말 또는 2학기 중간 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재작년 기준으로 신일 중에서는 이제 1학기 기말 때 이게 이제 문제로 좀 자주 나왔거든요. 여러분 혹시 나왔었나 이거 이번에 시험에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면 2학기 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걸 갖고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책에 나와 있는데 이 sim2부정사랑 이제 같이 해서 나오는데요. 이 sim2부정사는 아래 막 뭐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죠? 이거 그냥 예문으로 그냥 설명할게요. 예문을 딱 4개 쓰겠습니다. 4개. 자, 봅시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문을 쓰기 전에 이 sim2에 대한 거를 설명을 먼저 좀 할게요. 우리가 it seems that 주어 동사라는 표현이 있거든. 그럼 여기서 it은 해석이 없어요. 그건 아니고요. seem은 뭐뭐처럼 보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이 주어를 이렇게 앞으로 뺍니다. 이 seem은 내려와요. 그리고 이 that 대신에 투부정사를 씁니다. 동사원형 쓸 때는 얘를 내려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주어가 이렇게 그 다음에 대시 투로 바뀌고 이 동사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일단 기본이에요. 기본. 자, 이거를 일단 기반으로 해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예문 4개를 쓸 건데요. 동그라미로 쓰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전부 다 it seems that 버전으로 일단 4개를 한번 써볼게요. it seems that 버전으로. 그러면 이걸로 이제 다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 It seems that he is a doctor. 이렇게 하나 써볼게요. 자, 이제부터 시제만 하나씩 바꿀 겁니다. 현재 썼으니까 이번엔 과거를 써볼게요. 그러면 it seemed that he was입니다. He was a doctor. 이렇게. 자, 그다음에 세 번째. It seems that he was a doctor. 자, 세 번째 이시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시 쓰겠습니다. 바로. 자, 네 번째. It seemed that he had been a doctor. 자, 이렇게 4개 썼습니다. 자, 전부 다 내용은 큰 변화가 없는데 시제만 달라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제만 달라지죠. 계속 보면.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투부정사로 바꿨을 때, 그러니까 요 버전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걸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빨리 진행할게요. 자, 일단은 1, 2번이 한 세트고요. 3, 4번이 한 세트죠. 1, 2번 보면 시제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둘 다 현재 시제, 둘 다 과거 시제예요. 자, 그런데 3번 보면요. 3번 시제가 다릅니다. 그렇죠? 얘는 주절의 시제와 뒷부분에 나온 시제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가봅시다. 자, 어떻게 알아? 일단 이 녀석이 앞으로 빠져야 되니까 he로 갑니다. 씬 내려오죠. 자, 3인칭 단순히가 똑같이 s 써줍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써주는데 이때 이 녀석을 동사 원형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to be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He seems to be a doctor.
됐죠? 두 번째 식 볼게요. 바로 똑같이 내려가서 he 이번엔 과거형입니다. He seemed to be a doctor 이렇게 가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고요. 3번 보겠습니다. 잘 봐요. 자 3번 보시면 he 현재 시제니까 똑같이 내려옵니다. seemed to로 써줍니다. 근데 잘 보세요. 얘 현재죠? 얘는 과거예요. to 부정사가 얘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라? to have been으로 써라. 됐지? 그러면 to have been으로 써줘. 됐어? to have been a doctor. 됐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도 똑같이 쓰면 되겠네요. He seemed to have been a doctor.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의미를 한번 알아볼게요.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보세요. 이 시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도표 그리고 해볼게요. 도표. 현재, 과거, 대거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자 얘네들의 의미가 뭔지 돕기 위해서 쓴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그는 의사인 것 같아. 내가 지금 봤을 때 지금 의사인 것 같아. 이런 말이에요. 1번. 됐죠? 2번은 뭐냐? 어제 내가 의사를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제 봤을 때 어제 의사였던 것처럼 보였어. 됐어? 이게 2번. 3번은 뭐냐? 내가 지금 봤을 때 어제까지는 의사였던 것 같아. 이게 3번이야. 됐어? 그러니까 예전에 의사 일을 했었던 것처럼 보이네 이런 소리야. 이해돼? 4번은 뭐겠어? 어제 내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의사 일을 했었던 것 같아.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이해돼? 뭔 말인지? 이렇게 네 가지 버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장 전환이 중3 때 굉장히 잘 나와. 단골이야 단골. 중3 때. 이거 애들 되게 많이 틀려. 여기에서 일로 가기, 여기에서 일로 가기 막 별의 별 섹시하면서 막 문제를 냅니다. He seems to have been a doctor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이제 거꾸로 내는 거야. 이걸로 봐. 그러면 이렇게 막 문제를 내게 많이. 됐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험이 출제가 많이 된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투부정사를 좀 보셔서 조금 아쉽네요. 잠깐만 저거 좀 끊고요.